도시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새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설만 확충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 집행이 끝나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민은 밀려나고 효과와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은 각종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전주의 원도심입니다. 지난 2002년 전주시와 중국 소주시의 자매 결연을 기념해서 대형 기념물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이 부근을 차이나 거리로 조성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새로 깔고 거리엔 용을 형상화한 가로등을 설치해 분위기도 한껏 띄웠습니다. 예전에 그 차이나 거리 한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럴 거예요. 그거 만들면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지금 10몇 년 됐죠. 하지만 차이나 거리 조성 사업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 후 차이나 거리와 관련된 후속 행사나 프로그램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했는데 그때 소주시하고 한번 자매결을 하고 그 행사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후로 아무런 행사도 없었어요. 중국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집적시켜 중국 관광객을 차이나 거리로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이쪽으로 좀 유치한다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전혀. 그때 중국의 날 행사 한번 한 걸로 끝이었어요. 전주시는 2003년부터 차이나 거리에 도로 포장, 지중화, 중국식 가로등 설치 등 시설 투자에만 13억 원을 투입하고 손을 놔버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주체도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시설 투자 외에는 차이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따로 지금은 그쪽은 추가 사업은 없고요. 예. 계획은. 예. 저희는 이제 기존에 설치된 포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혹시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그냥 보수하는 정도만 진행하고 있어요. 남원시가 지난 2012년부터 조성해온 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입니다.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예술가들의 공방, 미술관, 카페 등을 조성해 남원시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인데도 거리엔 인적이 거의 끊겼습니다. 외부에서 좀 만들어서 오시고 해가지고 장사도 좀 잘 된다든가 그런.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전하고 이렇게. 그것은 바람이죠. 예술의 거리에는 문이 닫힌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25억 원을 들여 예술의 거리를 조성했지만 유동 인구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니기는 이 거리가 예술의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술의 거리인지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네, 몰라요, 사람들이. 예. 저도 맨 처음에는 여기가 예술의 거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나마 지난해엔 토요일마다 거리 공연과 길거리 장터를 열었지만 올해부터는 주말 공연이 사라져 볼거리도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통 없어요?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술의 거리 운영 예산 때문에 남원시가 올해부터는 거리 공연 횟수를 한 달에 하루로 줄인 것입니다. 주말 프리마켓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16년까지 하고. 예,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이제 정부에서 지금 같이 오고 있잖아요. 그거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설 관리 위주로 봐야 되죠. 올해로 3년째 예술의 거리에 입주한 금속 공예 작가 성삼봉 씨. 성삼봉 씨는 남원 예술의 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남원 예술의 거리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나 예술 장르가 없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예술의 거리를 흉내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원에 가니까 이러한 재미난 것들이 있더라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전부 다 이거 하다가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비슷한 거 뭐 그런 것들은 어느 곳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남원에 많이 남원 하면 생각 뭐 부채라든가 목기라든가 뭐 칠이라든가. 현재 남원 예술의 거리에 남아있는 예술인은 3명 정도. 남원시의 임대료 보조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예술의 거리에서 주축이 될 예술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유동인구 증가나 거리 활성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는 나가고 또 다른 팀이 들어오고 이런 결과가 반복된 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술의 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그 어떤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시다시피 지나다니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익산역 앞에 있는 이 거리도 예술의 거리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0억 원이 투입돼 거리의 경관을 개선하고 일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거리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익산 시민들에게도 그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아직까지도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게 있었냐, 언제부터 있었냐, 4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위도 아직까지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익산시는 올해 3월부터 토요일마다 프리마켓과 공방체험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벤트만으로 예술의 거리를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예술의 거리의 중심도로 바로 옆에는 여전히 문 닫은 점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들 작가의 힘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각 공방마다 물론 회원들이 있어서 매주마다 동원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걸로 해갖고 추진 동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외부에서는 별로 아직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죠?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익산 예술의 거리는 정체성 때문에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문을 연 삼산의원 건물입니다. 익산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 건물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옮기기 위해 현재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건물을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불과 175m 떨어진 곳으로 20억 원이나 들여 옮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활용 방안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이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제 근데 자료관이나 이제 문화관이나 문학관 이런 형태로 쓸 예정인데 아직 활용 용도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거리가 그 거리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복원을 함으로써 그쪽 거리에 그 근대 문화유산을 직접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은요. 익산시가 군산시처럼 처음부터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익산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됐지만 갑자기 지난해 들어서 등록문화재인 삼산의원 건물을 예술의 거리로 옮기자는 의견이 구체화한 것입니다. 결국 익산 예술의 거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이 문화예술의 거리에 우리 익산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체성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큰 그림이,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없는 속에서 이게 진행이 돼 왔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러저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익산역 앞의 상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한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역사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익산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상가거리로 조성된 곳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칭하는 거리이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상점가로 거기에 백화점, 그 다음에 상점, 그 다음에 술집, 유흥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었던 대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 자체가 문화하고는 약간 뿌리가 좀 어긋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익산 예술의 거리 바로 인근에선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예술의 거리에 임대료가 오르게 돼 그나마 입주해 있는 예술가들이 떠나야 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금 조성이 된 지가 한 5년여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곧 2020년에 앞으로 2년 후면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섬과 동시에 과연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 완주 삼례예술촌은 모두 지역자원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반면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나 자원과 관련이 적은 소재를 무리하게 끌어온 결과 특색 없는 평범한 경관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이제 뭐 가로정비, 경관정비, 특화사업 특화거리 이런 것들은 행정주도로 단순하게 물리적인 정비만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임대료만 오르는 현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실제 그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좀 치중한 경향이 있어서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참여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손을 놔버리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하는 마을이나 거리 단위에 확실한 경제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시 서학동의 예술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조성된 마을입니다. 자치단체가 예술인들을 유치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50여 곳에서 예술인들이 공방, 전시관, 작업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작가들이 모여서 예술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거니까요. 혹시 뭐 입주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뭐 시설 같은 걸 시에서 투자해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예, 정부 보조는 전혀 없었던 거죠. 보조 없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고쳐서 이렇게 마을에서 같이 녹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하고 또 일거리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재밌는 마을이 되는 거죠. 예술인들은 올해로 6번째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벼룩장터도 열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지역 주민들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며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이 투자가 되고 예술이 접목이 돼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소통해가는 거. 그게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투자로 해서 또 이 외부의 작가들을 이렇게 영입을 시켜서
글쎄요. 그것이 얼마나 그 성공적인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드는 거죠. 마을 텃밭에서 주민들이 허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씨를 뿌려 카모마일, 로즈마리 등 3종류의 허브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운 허브를 원료로 해서 주민들은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누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1월부터 강사를 초청해 비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려고 그래서 조금 더 고급 기술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자격증반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은 허브를 이용해 허브차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내년에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문을 열게 됩니다. 커피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브차도 이제 재배하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허브차를 판매를 하면서 그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시원하게 쉬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이 마을의 도시 재생 사업은 최대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판매해서 그 속에서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그마한 잔치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뭐 수건을 주느니 우리가 만든 비누를 한번 선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00개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씩 해서 15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눠주셨더니 아주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마을은 공단 주변에 있어서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또한 집이 낡아서 지붕, 화장실, 부엌처럼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붕 개량하고요. 재래식 화장실하고요. 주방 입식으로요. 한 7, 8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재래식으로 돼 있어요. 화장실이. 네. 그래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장마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그 비가 새요. 벽 타고 많이 새가지고 벽도 많이 곰팡이 나고 그래요. 주택 보수나 환경 정비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론 단순한 시설 개선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이 마을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그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기초 물리적인 사업들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를 의식을 함양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내는. 이 마을 도시 재생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끝나는 내년 이후 이 마을을 끌고 갈 구심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 주민들이, 수혜를 받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공공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샛들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19년부터는 주민분들이 그 마을을 관리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는 허브차, 허브비누 등을 만드는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까지 마을 조직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즉,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경제 조직이 있어야 수익을 내면서 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됐던 그런 그 도시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 공동체를 잘 만들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작지만 꾸준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주민들의 경제 조직, 뭐 이게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마을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제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뭐 소박하지만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런 주민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 상권이 포함된 일반 근린형 도시 재생, 그리고 예술의 거리와 같은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사업에서 지금까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인구 감소, 저성장 이런 것과 함께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살려서 다시 우리 도시가 활력을 찾게 할 것인가, 이런 길을 찾고자 합니다. 노후주택을 고치고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활 밀착형 재생사업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규모 편의시설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 운영 주체를 확실히 육성해서 정부가 손을 뗀 다음에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